폭염이 연일 이어지며 경남에서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인 3일 하루에만 창원과 창녕에서 모두 2명이 숨졌습니다. 연간 140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안전을 위해 학내 교통체계를 바꿉니다. 창원대는 정문을 차량이 오갈 수 없도록 막고 개방형 광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경남 지역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경남 키워드, 장애인과 낙동강, 그리고 연극입니다. 새벽 시간대 창원 일대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기중품 보관을 자제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도청과 경남경찰청 등이 인근에 있는 국립창원대학교는 출퇴근 시간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차량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만 무려 140만 대가 학교를 들어왔다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전국 곳곳의 대학 캠퍼스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결국 창원대도 대책을 세웠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국립창원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대학은 방학 중이지만 차량은 끊임없이 들어섭니다. 오전 8시 20분부터 10분 동안 북문 출입구를 지나간 차량만 40대, 15초당 1대가 지나가는 셈입니다. 7월에만 출퇴근 시간에 들어오는 차량 10대 중 9대가 그냥 나갔습니다. 이른바 단순 통과 차량입니다. 지난해 이 단순 통과 차량은 140만 대에 달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대부분 국도 25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인데 창원중앙역 인근 도로가 상습 정체 구간이다 보니 창원대 북문 출입구로 들어와 캠퍼스를 관통해서 창원 시내로 나가는 겁니다. 학생들의 공간이만큼 학생들이 차를 피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차들이 조금 우회해서 다니면 좀 더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과속 방지턱 설치와 속도 제한 등으로 사고를 막아온 대학 측은 5일부터 정문의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국도 25호선 아래쪽 북문과 창원중앙역 인근 동문 두 곳의 출입구만 차량이 오갈 수 있습니다. 정문 인근에는 보도블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움직이는 단순 참가 차량은 90%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우회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창원대학교를 이용하시는 시민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원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만 약 40건.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물 파손 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오갈 수 없도록 폐쇄된 대학 정문은 이 구성원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광장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남에서는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오후 4시 50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의 한 농장에서 5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41도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2시쯤 창녕에서도 70대 B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밀양에서는 밭일을 하다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60대 남성이 4일 숨을 거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남에서는 창녕 2명과 밀양 2명, 창원 1명 등 모두 5명이 온열질환 추정 사망했습니다. 폭염 경보 속에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열사병이나 탈진과 같은 온열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시 산홍동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토마토 줄기를 유도하는 끈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비닐하우스 내부는 찜질방이 따로 없습니다. 오전 11시인데 비닐하우스 안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온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비닐하우스 옆면을 전부 열어두었지만 열기가 가시질 않습니다. 작업자들은 땀에 머리카락이 다 젖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을 할 만은 한데 11시부터 1시까지는 온도가 좀 높아서 하우스에서 일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끝날 수가 없죠. 농사일은 이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한없이 해야 돼요. 폭염 속 야외 활동이 계속될 경우 체온 조절이 힘들고 탈수로 인한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낮 시간대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야외 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합니다. 장시간 일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나른해지면서 그냥 바닥에 눕고 싶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얼른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조기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거제를 주목했습니다. 이어지는 연관 검색어는 장애인, 해양, 관광객. 바로 본격적인 더위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원한 관광지를 찾은 겁니다. 거제시가 이색 해수욕장을 속속 개장하면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인데요. 거제는 지난해부터 명사해수욕장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 일명 댕수욕장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와현 모래숲 해변에 장애인 해수욕장도 마련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휠체어를 타고 바다 가까이 가거나 들어갈 수도 있게 수상 휠체어, 장애인 보조 인력 등 필요 시설과 인력까지 갖춰져 있는데요. 이런 배려에 지난해 첫 개장한 댕수욕장에는 반려견 4,200여 마리가 찾았습니다. 더 많은 피서객을 유치하기 위해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제. 앞으로 어떤 해수욕장이 탄생할지 기다려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을 주목하게 한 두 번째 키워드는 합천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낙동강, 취수원, 물관리, 발의, 법안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6월 발의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도화선이 된 키워드입니다. 이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창녕, 합천, 거창, 의령 등 관련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는데요. 창녕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합천 주민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영구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는 최근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고 경남에선 2곳이 선정되며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는데요. 물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남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거창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국제 연극제 개막식. 바로 국내 최대 야외 연극제인 거창 국제연극제를 향한 관심입니다. 34일을 맞은 올해 연극제에는 7개 나라 51개 단체가 참여했는데요. 거창 곳곳에서 진행하는 프린즈 공연과 10개 극단이 선보이는 경연도 즐길 거리입니다. 고전의 울림, 변화의 메시지를 주제로 열리는 거창 국제연극제는 오는 9일까지 수승대를 비롯해 거창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
새벽 시간대 창원 일대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이 구속됐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 6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창원 일대에서 영업이 끝난 상가에 25차례 침입해 현금과 태블릿 PC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집이나 매장을 비울 때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귀중품 보관을 자제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는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측면에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거래 조건의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으로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9월부터 하반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중성화 사업은 지역 내 길고양이 개체수를 유지하고 소음과 먹이주기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창원시는 하반기 길고양이 500여 마리의 중성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리프트를 이용해 냉각 패널 교체 작업을 하던 중 1톤 무게의 패널이 5m 아래에 있던 A씨 등을 덮치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한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 태풍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일반 도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경남 지역에 영향을 미친 태풍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창원을 제외하고 6년간 경남의 태풍 구조 출동은 모두 676건이었으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30.9%인 209건이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로에서 발생한 구조 출동 가운데 85% 이상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였습니다. 주로 간판이나 토사, 나무 등 낙하물 사고입니다. 또한 태풍 영향권 진입 16시간 전후로 119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 2호 수소충전소인 서김해 IC 수소충전소가 지난달 2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새 충전소 위치는 풍류동 서김해 IC 인근으로 시간당 버스 4대 또는 승용차 15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며 매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김해시는 접근성이 좋은 새 충전소가 창원과 부산, 양산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에게 편리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충전소는 운영을 시작한 뒤 이용객들이 날마다 20% 정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대중적 확장을 위해 관객 투표로 선정된 한 편의 다큐멘터리 관객상이 수여됩니다. 올해 새롭게 선고인은 다큐멘터리 관객상은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부문 선정작을 대상으로 관객 투표를 통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 한 편을 선정해 수상작 1,000만 원의 상금을 지원합니다. 한편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